혹시 수영을 하다가 숨이 너무 차서 25m에 도달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신 적 없으신가요? 수영을 잘하려면 발차기와 팔돌리기, 그 밖에 여러 동작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호흡이 받쳐주지 않으면 발차기와 팔돌리기조차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르신들의 무한 자유형.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근력이나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에 이르기까지 분명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쉬지 않고 수영을 하실 수 있으신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영을 할 때 숨을 차게 만드는 3가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그 해결책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지도 방법에 따라 순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호흡과 발차기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호흡은 우리가 수영을 하는 동안 신체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공급받은 산소는 폐를 거쳐 심장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호흡을 하는 시점에 우리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서서 호흡을 연습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일상적인 움직임보다는 더 격렬하게 움직이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처음 수영을 배우시는 단계라면 아마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호흡하는 연습을 이제 막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음파 호흡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음파 호흡에 대한 오해인데요. 흔히 수영을 하는 사람을 흉내내거나 수영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수영하는 사람들의 호흡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 음파라는 단어를 금방 떠올리게 되죠. 그 정도로 음파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수영을 할 때 사용하는 호흡은 일반적으로 음파,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파 그리고 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음은 물 밖에서 물 속으로 들어갈 때나 반대로 물 속에서 물 밖으로 나올 때 코로 호흡을 내뱉는 과정입니다. 물 속에서는 물 밖에서와 달리 이 물이라는 환경적인 요소가 수영을 하는 내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물이 수영을 하는 동안 코와 이 귀를 가리지 않고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 같은 경우에는 목욕을 하거나 물을 마시다가 물이 확 들이쳐 코로 들어간 경험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굉장히 맵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수영을 하는 동안 물이 계속해서 코로 들이친다면 아무래도 수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단계에서는 호흡을 뱉어주는 기능과 더불어 코에서 공기를 내뿜어 물이 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또 물이라는 환경적인 요소는 호흡 연습 시 때때로 몸을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연습을 하기 위해 소리를 내며 내뱉는 것이고요. 그래서 잘 숙련된 호흡을 갖고 계시다면 소리는 내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파입니다. 파는 음과 더불어 호흡을 내뱉는 과정이면서 숨을 들이키기 위해 물 밖에서 입을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음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내며 호흡을 입으로 뱉어주면서 연습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입이 물 밖에 나오기 전에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호흡 연습 시 미처 물 밖에 나오지 못한 채로 입을 열어 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입에 물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요. 그럼 도대체 호흡은 언제 들이마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음파 자체는 호흡을 뱉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에서는 호흡을 마시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합, 이 단계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합 단계는 음을 거쳐 파를 한 후 입이 열린 순간 입으로 숨을 마셔주시면 끝이 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음파와 달리 소리를 내지 않고 들이마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들이마시려면 공기가 안쪽으로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소리를 내게 되면 자칫 숨을 뱉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음파 호흡법에 대한 오해는 이제 풀리셨죠? 그럼 이 음파 호흡법으로 수영을 할 시에 호흡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드리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영 중에 을 오래 하지 않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단계에서는 물속에서 호흡을 내뱉는 과정인데요. 이 단계에서 호흡을 너무 길게 내뱉는 경우 반드시 호흡이 턱끝까지 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이 있습니다. 이 풍선의 공기를 3초 동안 빼고 1초 동안 불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 풍선이 지금 여러분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마시는 양에
비해 뱉는 양이 너무 많아 결과적으로 몸속의 공기가 평소보다 많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속의 공기가 많이 빠지는 경우 호흡 부족을 느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몸을 더 가라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호흡법을 수영에 적용할 때는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올 때, 반대로 물 밖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를 제외한 수중에서는 호흡을 뱉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쉽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드나들지 않을 때는 숨을 참으면 되는 것이죠. 호흡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앞선 내용과 반대로 호흡을 너무 많이 들이키지 않기입니다. 혹시 사우나나 목욕탕에서 탕 속에 몸을 푹 담궜을 때 가슴이 답답한 적 없으셨나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오게 되면 물의 압력은 우리 몸을 압박합니다. 그런데 이때 호흡을 가득 들이마시게 되면 숨을 참기가 더욱 힘들어져 보다 숨을 빨리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 도중 멈추거나 일어서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따라서 수영을 하는 도중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한 모금 정도만 마셔주어 물과 몸속의 압을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호흡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지구력 강화하기입니다. 지구력은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이 중요합니다. 심폐지구력은 우리가 수영을 하는 동안 호흡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고, 근지구력은 발차기와 팔을 돌릴 때처럼 근육을 사용할 때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 꾸준히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초보자이거나 운동을 장기간 쉬다가 복귀한 사람일수록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결과 호흡을 더욱더 가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점진적인 트레이닝을 거쳐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헬퍼와 킥판을 사용하여 발차기 훈련하기, 이어서 발차하면서 음파하기 순서대로 훈련을 해주고, 거리는 25m를 쉬지 않고 수영하는 것을 목표로 연습하되 개개인의 성별, 연령, 신체 조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거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음파에서는 반드시 한 번의 들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호흡은 너무 크게 들이마시지 않고 한 모금만, 아예 마시지 않는다면 연습을 통해 들숨이 이루어지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로 물속에서는 음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몸 밖으로 필요 이상 빠져나갈 경우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거나 호흡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지구력을 키워주어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해주세요. 지구력이 부족하면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라도 길게 수영하기가 보다 어렵습니다. 수영이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정도만 숙지하셔도 여러분의 수영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다음 컨텐츠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